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지금 미국이 굉장히 좀 심각한 또 이상한 사인이 나왔어요. 미 정부가 국가 비상사태 경고 발령을 한 것 같습니다. 이 드디어 뭔가 일이 터지나요? 이 무슨 일인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펜스의 배신, 그로 인해서 리 우드 변호사가 자, 이제 범죄가 완성됐다. 이제 다 잡아들인다. 라고 또 한 거. 그 시점에 맞춰서 트럼프 대통령이 텍사스에 있는 전쟁지 벙커로 간 거. 이 여러 가지를 합해서 이거 지금 조금 이상한 사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심슨 가족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 심슨 가족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바로 이게 폭스 뉴스에서 하는 애니메이션인데 이게 심각하게 소름 끼치도록 잘 맞추는 예언 만화였습니다. 심슨 가족이 예고한 미국의 미래인데 이 심슨 가족이 어떤 것들을 예언을 했냐면은 9.11 테러, 1년 전에 9.11 테러를 예고를 했었고요. 그리고 2000년도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된다. 그때 2000년도의 트럼프는 그냥 부사였지. 이 사람이 정치적인 야망이 있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죠. 그런데 2000년도에 프레지던트 트럼프라고 했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를 2000년에 예고를 했던 그것이 바로 이 심슨입니다. 이 정도로 굉장히 잘 맞추는. 그래서 이 심슨의 편집팀이 완전 미국을 움직이는 이 팀들이 혹시 여기 있는 거 아니냐. 그 미국을 움직이는 그 팀들이 심슨을 통해서 뭔가 사인을 계속 던져주는 게 아니냐. 이런 설도 있었어요. 자, 그 심슨이 이게 지금 이제 10월 달에, 지난 10월 달에 했던 내용인데, 이거 지금 오늘 내용이 아닙니다. 지난 10월 달에 2021년 1월 20일이 되면 이런 상황이 된다. 라고 예고를 했어요. 이게 뭐냐? 자, 자기 집입니다. 심슨 가족의 집 지붕 위에 심슨이 앉아서 총을 들고 앉아 있습니다. 그 주변 마을은 전부 불타고 난리가 났어요. 로봇들이 쳐들어오고 지금 완전히 미국이 박살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로봇 이거 가만히 보니까 무슨 개표 기계처럼 생겼는데 아무튼 이렇게 지금 해가지고 미국이 2021년 1월 20일부로 내전과 그리고 추가의 팬데믹으로 완전히 큰 위기에 휩싸일 것이다 라는 예고를 했었습니다. 자, 1월 20일은 무슨 날입니까? 47대 대통령이 취임하는 날이죠. 그때 내전이 일어난다 라고 심슨이 2020년 10월 달에 예고를 했어요. 정말 무서운 거죠. 자, 이 상황에서 격분한 미국 대륙입니다. 100만 민병대 행진 예고에 초긴장한 미국이에요. 미국은 민병대라는 게 있습니다. 그 민병대들이 밀리시아라고 하는데 그 민병대들이 경문을 돌려서 모이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월 6일 날 미국의 밀리언 밀리시아 마치 경문 중에서 그러니까 이제 100만 민병대가 모여서 행진을 하자라는 경문이에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우리 조국이 1월 20일에 죽는다면 그것에서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죽일 것이다. 그의 어린 아들도, 에릭도, 이방카와 영부인까지 모두 말이다. 그들은 트럼프가 그 누구도 그냥 두지 않을 것이고 보복할 것이다. 그들은, 즉 트럼프 일가는 우리를 위해 싸웠다. 우리 미국을 위해 싸웠다.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They fought for us. 우리를 위해 싸웠다. 트럼프 일가는. 자, what are we going to do?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뭐 해야 되지 않느냐? 미국 대통령 취임식은 1월 20일이다. 잊지 말라. 이날이 우리가 다시 워싱턴 DC 의사당 앞에 모여야 하는 날이다. 라고 민병대들이 밀리언 밀리시아 마치 경문을 지금 돌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SNS를 통해서 전 미국에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이 미 당국에서 완전히 지금 긴장하고 있죠. 자, 이런 상황인데, 자, 이 미국을 두려움에 떨게 하는 이 민병대 대체 어느 정도 수준인가? 이 민병대는요, 여기 지금 이 사진들이 보면 거의 델타 포스급 정도의 수준의, 물론 이 몸매들은 그렇지 않지만, 이 무장은 거의 그런 수준을 하고 있어요. 이 오스키퍼스라고 하는 이 단체인데, 이 민병대는, 회원이, 그러니까 자기네들 병력이라고 하고, 회원이 무려 35,000명이랍니다. 이런 대규모 민병대가 미국에 여러 개가 있고, 이번에 7개 대형 민병대, 프라우드 보이스, 이런 민병대들과 함께 지금 경문을 돌리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민병대는
각 주의 안보 소요를 충족하기 위해 수정헌법 제2조에서 인정한 민간 무장조직입니다. 미국 각 주에 존재하며 적게는 100명 안팎에서 많게는 수만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평시에는 사법당국의 치안유지 보조, 재재난 구호 등을 수행하나 대부분의 주에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은 수정헌법 2조에 의해서 자기 집은 자기가 지켜야 된다, 작용해야 된다 라고 해서 무장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게 조직화되는 것은 불법으로 하고 있죠. 그렇지만 조직화하고 있죠. 그런데 각 주가 불법으로 하고 있지만 막 그냥 놔두는 게 뭐냐면은 이들이 재해 재난 뭐 허리케인이 왔다든지 이럴 때 마치 우리나라의 해병대 전우회들처럼 우리 해병대 전우회 지역마다 다 사무실 두고 있지 않습니까? 컨테이너 박스. 그렇게 해서 그 해병대 전우회들이 뭐 교통정리도 해주고 뭐 봉사도 하고 또 순찰도 돌고 굉장히 좋은 일들 많이 하고 있죠. 그런 것들처럼 미국도 이 민병대들이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BLM 시위할 때 이 민병대들이 자경단을 조직해서 치안을 해주기도 하고 뭐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 정부들하고 공생관계이기 때문에 불법은 불법인데 저 무장을 가진 사람들이 무장은 합법이지만 저게 모여서 단체를 이룬 건 불법인데 자기네들끼리 훈련장도 가지고 있고 교육시설도 있고 막 그래요. 기지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이 어스키펄스 여기는 이 기지도 있고 훈련장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렇지만은 일단 뭐 우리하고 공생하고 있으니까 봐주자 라고 해서 그냥 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이번에 7개 대형 단체에서 모이자 워싱턴 DC로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트럼프와 미국 민병대의 공통적인 메시지는 뭐냐? 헌법과 질서를 수호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 사진 바로 1월 6일 날 의회에서 상하원 합동회의가 열리기 직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앞에서 연설하던데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이렇게 방탄 유리를 앞에 쳐놓고 연설한 거 저는 처음 봤습니다. 뭐 제가 안 본 사이에 이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처음 봤어요. 그 말은 뭐냐?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이제는 자신의 신변이 위태로울 수 있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경호실에서 이렇게 앞에다가 방탄 유리를 치고 연설을 하도록 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날인데 이날 뭐라고 했냐?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대국민 영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또 뭐라고 이야기했냐? 미국은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법과 질서의 국가가 되어야 한다. 불법 행위를 저지른 자들은 우리나라를 대표하지 않는다. 그들은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어스키퍼스 같은 이 대형 민병대 7개 공동선언 경문회 1월 1일 날 했는데요. 뭐라고 했냐? 우리는 합법적으로 선출된 사람만 대통령으로 인정할 것이다. 우리는 미국 안팎의 적들로부터 헌법을 수호할 것이라고 맹세한다. 라고 하고 지금 이제 100만 명 모이자 라고 하는 겁니다. 무장을 어마어마한 무장을 하고. 자, 이 상황에서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간 이 NMCC 즉 국가 전쟁 지휘센터 여기 일대를 텍사스주의 지휘벙커죠. 여기 일대를 전투 공중 초계하는 것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E3 조기 경보기 또 여기 E3 조기 경보기 여기 또 E3 조기 경보기 E3 조기 경보기 이 E3 조기 경보기 두 대는 초계를 돌고 자신의 기지인 다른 기지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이고 여기 아래에 있는 이 두 대는 지금 초계를 돌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간 텍사스주의 이 전쟁 지휘 벙커 상공을 그 주변을 두 대의 공중 조기 경보 통제기 E3가 센트리가 계속 상시 감시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F-15 전투기들이 같이 초계를 계속 지금 돌고 있는 겁니다. 미국은 주방위군이 있죠. 주방위군은 예를 들어서 뭐 민주당 주지사 또 의회가 있는 주방위군 물론 뭐 거기에 대한 승인권은 국방부 장관이 있지만 어쨌든 조금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텍사스주는 주방위군이라 할지라도 전부 트럼프 편이죠. 그래서 텍사스주의 전쟁주의 벙커로 간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텍사스주에 지금 뭐 전투기들 공중조기 경보 통제기들이 바글바글하게 지금 이 에워싸면서 혹시 텍사스주로 뭔가 위협 세력이 들어오는 것은 없는가를 지금 감시를 대폭 강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야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 왔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텍사스주 그 인근에 사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사진 찍은 겁니다. 기지에 진짜 왔네 이렇게 해서 또 트위터에 올린 겁니다. 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 기지에서 뭔가 작전을 도모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당초 계획보다 더 빨리 그리고 더 많이 움직이고 있는 주방위군 병력입니다. 일단 주방위군들이 지난번에 이제 340명이 워싱턴 DC 주방위군 소집이 되었었죠. 근데 그거와 별개로 1월 20일 날 대통령 취임식을 할 때를 서비스하기 위해서 치안을 담당해야 되니까 원래는 한 6천 명 정도, 평소 항상 한 6천 명 정도의 주방위군이 소집이 되어서 워싱턴 DC에 가서 경비 업무를 뛰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경비 업무를 뛰는 그 핵심적인 날은 18일, 19일, 20일이 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로 그동안은 1월 15일쯤에 배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1월 15일 되려면은 아직 일주일이 남았는데 일주일 전에 벌써 각 주에서 각 지역에서 주방위군들이 소집이 되어서 이렇게 워싱턴 DC로 트럭을 타고 수송기로 뭐 버스를 타고 이런 식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출동 전에 장비 점검하고 있는데 장비들이 이제 거의 뭐 폭동 진압용 장비들이죠. 자, 그런데 자, 미국군 주방위군 총감이 1월 8일 날 이야기합니다. 6개 주에서 소집된 6,200명의 주방위군 병력이 오는 1월 20일 사법기관 지원을 위해 워싱턴 DC로 출발하기 시작했다. 자, 그러니까 1월 8일 날 지금 워싱턴 DC로 이미 출발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래는 평시에는 그러니까 지난 46대 대통령, 45대 대통령 취임식 할 때는 12년, 16년에는 1월 15일쯤에 와서 세팅을 하는데 일주일이나 남았는데 벌써 한다. 이거 지금 뭔가 군사적으로 애매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바이든이 대통령으로 인정받는 것이 너무 늦어져 가지고 이 행사를 대폭 축소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팬데믹 상황이기 때문에 또 역시 대폭 축소하겠다라고 해서 이번에는 주방위군들이 뭐 12년, 16년과 달리 이렇게 6천 명씩 안 가고 그냥 한 2천 명 정도 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었어요. 또 뭐 퍼레이드도 안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퍼레이드를 안 하면은 뭐 소요가 이 병력 소요가 완전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평시와 같은 6천 명이나 그러니까 예상보다 훨씬 많은 병력 그리고 훨씬 빠르게 일주일이나 더 빠르게 워싱턴 DC로 병력이 집결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각 지역에서 블랙호크 헬기들 소리가 너무 많이 들린다라는 증언들이 지금 트위터 또 SNS 이런 데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뭔가 군사적 움직임이 미국 전역에서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게 핵심입니다. 느닷없이 1월 7일 날, 그러니까 1월 6일 날, 미국 시간으로 1월 6일 날 지금 뭐 의회에서 펜스가 이제 인정했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1월 7일 그 다음 날 미 연방통신위원회가 이런 공문을 전 방송 언론사에 보냈습니다. 강제 공고예요. 강제 공고. 연방통신위원회의 강제 공고예요. 자, 이러면은 미국이 지금 대규모 비상사태가 임박했냐라고 예상할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연방통신위원회 즉 FCC 집행국은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방송국, 유선 방송 사업자, 무선 케이블 사업자, 유선 비디오 서비스 제공업체, 위성 및 디지털 오디오, 라디오 서비스, 방송위성 공급자 등 모든 방송 서비스 제공자가 대상이다. 수신자들은 모두 공공안전 및 국토안보부의 비상통신 시스템 EAS 규정을 상기하라. EAS는 연방정부에 의해 관리 감독되며 대통령은 모든 방송사를 통해 중대 국가 문제를 발표할 수 있고 모든 방송사는 법에 따라 기존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긴급 메시지를 방송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라고 지금 공문을 전 방송 언론사에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뭐 신문 방송사가 아니고 이 진짜 방송사들, 그러니까 이 동영상, 목소리, 라디오 이런 것들에게 보낸 거예요. 갑자기 대통령의 말을 모든 방송 갑자기 다 끊어버리고 바로 그냥 10분 내에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부 전달할 수 있는 이 준비 해놔라. 이제 허가를 받으려면 사실은 여기에 이제 그렇게 하겠다고 다 서명했겠죠. 그래서 연방통신위원회가 상기시켜주는 거예요. 자, 곧 이런 게 있을지 모르니까 니들 이거 딱 공문 오면 방송 내용 오면 바로 방송해. 니들 정규방송 다 끊어버리고 그거 기억하고 있어. 라는 강제 권고 통보입니다. 이걸 지금 다 보냈어요. 그러면 연방통신위원회가 뭔가 지금 비상사태가 생길 수 있다. 라는 감을 잡고 지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미 연방통신위원회의 급작스러운 EAS 강제 공고 통보는 뭐냐? 그럼 이 EAS가 뭐냐? 비상경보 시스템입니다. Emergency Alert 시스템인데
전시 또는 기타 국가적인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 국가의 모든 통신 시스템을 연방정부가 통제해서 발령 10분 이내에 대통령 또는 대통령이 지정한 대리인의 긴급 경보 메시지를 송출할 수 있도록 준비된 시스템입니다. 모든 방송, 통신 사업자에게 강제성 있는 권고 명령이며 발령되면 모든 방송을 중단하고 연방정부의 메시지만 송출해야 합니다. 이건 방송뿐만 아니고 미 영해에 있는 이 함정들, 그러니까 이제 선박들, 그리고 항공기들도 갑자기 지금 뭐 예를 들어 한 300명 태우고 이기기가 날아가면 그 사람들은 완전히 그냥 이 무슨 일이 생기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 항공기들도 이 무선을 그대로 장내 방송으로 해서 예객기 타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야 되고, 선박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선박에 있는 선원들, 혹시 예객선이라면 그 예객들에게 전부 다 알려줘야 된다 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EAS예요. 그거 상기해라 라고 지금 한 겁니다. 희한하죠. 자, 그런데 한 달 전에 린 우드 변호사가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하라고 경고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사진과 함께 트위터에 올렸어요. I'm still your president. 나 아직 당신네들 대통령이에요 라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사인인데,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냐? 후회하는 것보다는 안전한 것이 낫습니다. 충분한 양의 물과 음식, 손전등과 배터리, 양초와 라디오, 수정어법 2조에 명시된 물품, 그리고 지역사회 지도자들과 만날 수 있는 계획에 대해 확인하십시오. 미국에는 한 번에 한 명의 대통령만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지도자는 트럼프지 바이든이 아닙니다. 라고 12월 14일 린 우드 변호사가 자신의 트위터에 이렇게 올렸어요. 뭐 우리의 지도자는 트럼프지 바이든은 아니다. 이런 말이야 뭐 지금까지 항상 해오고 있는 말인데, 그거 말고 충분한 양의 물과 음식, 손전등, 배터리, 양초, 라디오, 그리고 수정법 2조에 명시된 물품 총이죠. 이런 거 지금 다 구비해놔라. 비상식량 준비해놓으세요. 그리고 정전되면 해야 되니까 양초 준비해놓으세요. 그리고 이 비상통신 드려야 되니까 뭐 전기 다 정전되고 나면 휴대폰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니까 배터리로 작동할 수 있는 라디오 준비해놓으세요. 그래야 뭐 무슨 일이 나는지 알 거 아니에요 라고 한 겁니다. 이걸 12월 14일 날 올렸습니다. 국가 비상사태. 이때 이미 린 우드는 뭔가 계엄령, 또 계엄령을 넘어서서 내전 이런 것까지 생각하고 미리 지금 예고편을 날린 것이 아니냐라고 지금 돌아보니까 생각이 됩니다.